지금까지 목걸이와 관련해서는 수차례 그 소위 이제 해명성 변명을 했는데 네. 그게 다 거짓말인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 그렇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뭐 무슨 너무 많잖아요. 첫 번째 2022년 해외 순방 당시에 500만 원 이상의 고가의 귀금속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신고 안 했냐라고 했을 빌렸다. 때 처음에 스페인에 있는 현지 현지. 지인한테 예. 빌렸다고 했어요. 그랬다가 국내 지인한테 네. 빌렸다고 했다가 그밖에 다른 귀금속 장신구들은 국내 소상공인에게 샀다라고 그렇죠. 했다가 뭐 오빠네 음. 그 사돈댁에서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 뭐 짝퉁 시장 뭐 이런 것까지 쭉 얘기가 나오는 건데 마침내 이 목걸이가 서희건설의 박성근 검사하고 연관된 모종의 이제 그 끈이 확인이 되면 예. 그동안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은 증거인멸에 딱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모조품을 사돈댁에 두었다. 근데 그것 또한 어떤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장치였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이거는 진짜 증거인멸을 그렇죠. 위한 여러 가능성이 예,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 예. 그리고 그럼 게다가 그 짝퉁은 어디서 사다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희귀한 모델이기 때문에 홍콩에서 홍콩에서 모르지. 홍콩 아니면 광저우겠죠. 그는 네. 그냥 말을 아니 근데 한국일 이게 수도 있어요. 한국?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이게 누가 이걸 만들어줬냐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수사가 더 그 방대하게 이게 넓어질 퍼져나갈 수밖에 수 있는 없는 거예요. 제가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본인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친인척이 만약에 그때 장모가 개입됐고 이러면 그게 증거인멸죄가 또 추가로 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이 목걸이가 저는 아예 그 트리거가 돼서 구속에 그 꼬리는 하는데 큰 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 게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 그런 모조품을 준비했고 거기에 가족들이 다 입을 맞췄잖아요. 이게 바로 진술 오염의 위험인데 그렇지. 이걸 네.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지 그러니까 입 않을까 맞춰서 다 이렇게 같이 가짜라고 거짓말하기로. 하자 뭐 이렇게 얘기된 회의에서 것들 결정했을 거 자체가 아니에요. 김건희라는 사람의 구속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작전을 짠 것처럼 그렇습니다. 보이니까 그거야말로 증거인멸이 되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본인은 그걸 피하려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는 맞아요. 취지는 사실 예. 그 구속의 사유 중에 참고 사유 중에 이제 진술 오염 우려가 네.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뭐 증거나 이런 거 조작할 수 없다라는 건데 이게 바로 이 목걸이와 관련된 그 수많은 최종 변명까지 오는 과정이 딱 그것을 반박하는 자료인 거죠. 그렇죠. 지금 목걸이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시간이 가는데 도이치모터스는 짧게 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뭐 구체적인 증거가 여러 개가 나왔잖아요. 그 미래에셋에서 나왔다는 통화 녹음. 거기는 김건희 씨 목소리가 있는 거니까 여기서 뭐 그쪽에서 40% 달래. 애들이 너무 많이 달래. 난 이게 재밌었어요. 6대 4로 나누재. 근데 나는 이게 그 생각도 들더라고. 5대 5로 나누재. 누가 5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자기들끼리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거의 2억 7천은 줘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로 보아서 특검에서는 이게 검찰에서 수사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주가 조작. 그러니까 특정해서 얼마를 했느냐. 시세 차익을 보니까 총 8억 1,144만 3,596원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까지 나오는데 뭐 SBS 김범수 전 아나운서 명의로 그 수익을 올린 정황들, 그러니까 차명 거래를 했다라는 정황들도 확인이 되는 것이고 3,832회 불법 거래로 주가 조작 가담한 것으로 지금 특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김건희 씨는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기억이 안 난다. 구체적인 수익 배분을 언급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계좌이체가 아닌 수표로 돈 찾는 것 이런 내용들을 얘기한 거 보면 일단 이해가 안 되고 당시에 서울대 그 EMBA인가요? 그 과정 다니느라고 바빠서 주식 투자 안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던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EMBA 같이 다녔던 IMS 모빌리티의 김예성. 회장인 김예성 집사. 이 사람이 숙제 이런 거 다 해줬다는 거잖아요. 누나 뭐 이러면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뭐서 좋은 동생이네. 예, 뭐 이런 걸 다 해줬다는 거잖아요. 갑자기 리포트. 저 학교 다닐 때 알았던 그 누나들 생각나네요. 네. 숙제 많이 해줬구나. 저는 안 해줬어요. 아, 그래요? 그냥 누나들하고 예. 놀러 다녔죠. 예. 근데 이 누나는 숙제가 필요한 누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대신해줬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주장을 하지만 사실관계는 또 전혀 다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입벌구라고 누구를 향해서 입벌구. 얘기했냐면 윤석열 내란숙에 대해서 그랬었죠. 지난번에 예. 그 헌법재판소 변론기일 내내 뭐 나는 인원이란 말을 하지 않 돌아서자마자 인원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 근데 부부가 똑같은 거예요. 김건희 씨도 지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구속의 사유가 차고 넘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형적으로 형사 재판을 하다가 의뢰인의 고집을 꺾지 못해서 망해가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의 고집을 그러니까 꺾어서 저희가 장난식으로 이런 경우에는 저희는 당근이라도 들고 얘기하게 달라. 그러니까 내 의도가 아니다. 이건 의뢰인의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이런 경우가 뭐냐면 보통 의뢰인분들이 특히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몇 번 피해 가셨던 분들이 그 성공 모델을 답습하기 때문에 이게 항상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객관적 증거가 있어서 검찰이 이 사람한테 진술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기보다는 제발 아니라고 부정해줘라고 딱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게 보이는데 이제 거기만 딱딱 밟으면 되는 거죠. 변호인은 제가 만약에 변호인이었다면 차라리 묵비권을 행사하게 하거나 아니면 물론 자백을 설득했죠. 그래야 형을 낮춰지니까. 근데 최소 묵비권 행사를 조언을 엄청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게 듣지 않고 나는 말을 안 듣는 거지. 나는 이렇게 항상 해결해 왔고 이번에도 충분히 나는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객관적 증거가 많아요. 자기 녹음도 있잖아요. 근데 가끔 저희 이제 의뢰인분들 중에서 스스로의 거짓말에 스스로가 속아서 넘어가서 그걸 믿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사람도 있죠. 진심일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단계가 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자기 돈 수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신경 안 썼다는 게 그게 말이 될까요? 이미 녹음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정황 증거, 그 뚜렷한 증거들이 있는데 그게 나 바빠서 신경 못 썼다고 얘기하면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저는 그게 지금까지는 검사들이 그렇게 해줬으니까.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리고 특검이 이제 공개한 증거는 조금 한정적일 거예요. 그 안에 공범들끼리의 문자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보통 이제 핵심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 사이에서 엄청난 문자가 오고 갔을 겁니다. 김건희 씨가 직접 하지 않았던 내용이더라도 그런 걸 생각하니까 이제 800페이지가 나왔겠죠. 근데 그거를 자기는 못 보는 상태예요. 재판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기가 갖고 있고 알고 있는 사실관계만 조합해서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스텝이 꼬이는 거죠. 그 숨어있는 1인치까지 다 보려면 이렇게는 가지 않겠죠. 제가 명태균 씨 관련된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에서는 아예 특정을 해요. 날짜를 21년 6월 26일부터 22년 3월 2일까지 명태균으로부터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번 받았다. 여기에는 공포용이 36번 포함되어 있다. 이걸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라는 걸 특검에서는 특정을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사업가다. 명태균 씨가 보내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상품이라고 생각했다면 정식 계약서 쓰고 비용을 지불했을 것이다. 명태균 씨가 공유해준 이 여론조사 금액으로 산정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거 돈 주고 받는 건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본인이 얘기했듯이 본인이 사업가잖아요. 그럼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아닌가요? 그리고 그렇게 사업하시는 분이 주식 투자는 그렇게 또 무관심을 그러니까 선거에 있어서 여론조사를 미리 받아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 않았다는 게 왜 그 얘기까지 있잖아요. 대선 앞두고는 부부가 남편 50 부인 50 이렇게 5대5로 그 공천 나눠서 가기로 했다고 그 얘기까지 있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 얘기는 안 먹히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이제 그 김건희 씨가 주장한 그 발언의 문장 분석을 해보면 앞말과 뒷말에 서로 모순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김건희 씨는 사업가여서 본인은 명태균 씨가 보내주는 결과를 상품이라고 생각했다면 계약서라도 썼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무 고마운 사람이다. 명태균은 나한테 계속 이렇게 여론조사를 보내주는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소통을 했던 것은 맞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건진과 명태균을 고마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아플 때 잘해줬던 사람 그리고 그는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종합을 해보면 김건희 씨가 둘러대려고 이 말 저 말 하다 보니까 발언에서 이게 스텝이 꼬이는 거죠. 변호사 입장에선 정말 난감한. 왜냐하면 이게 재판 단계를 가면 무기평등이라고 해서 변호인과 검찰과 법원이 같은 자료를 보고 진행이 됩니다. 수사 단계는 정보비대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실제로 이제 그 김건희 씨의 변호인단은 아마 김건희 씨가 제공한 자료만 갖고 방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 가기 전까지 가기 전까지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 특검이 이렇게 공개한 자료만 보더라도 분석을 하더라도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는데 자기들끼리만 갖고 있는 정보로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이건 추측인데 좌파 반송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정보를 배제하다 보니까 이런 스텝을 밟게 된 거고 이거 저희도 이제 PC 포렌식이나 이런 거를 확보를 했었으니까
이게 객관적 물증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뢰를 계속 터뜨리고 가는 예. 바보 같은 행동이죠. 예. 이 캐논 러시예요 거의. 예. 아무튼 지금 이 상황들이 쭉 이어지고 있고 그 외에 모든 것들이 800쪽이 넘는 그 구속영장 청구서 여기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의견서로. 그래서 내일 오전에 이게 시작이 되고 나면 뭐 빠르면 내일 밤 늦게 그렇죠. 혹은 다음 날 새벽 정도면 결론이 날 결론이.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특검에서 주목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오락가락한 해명, 거짓말, 주요 혐의들에 대한 꾸준한 부인 이런 것들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구속을 해야 할 이유를 굉장히 여러 쪽에 할애해서 썼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지난 4월에 헌법재판소 상황이 진행이 쭉 되고 있을 때 그 윤석열 탄핵 선고 앞두고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있는 노트북을 다 포맷했고 탄핵 선고 직후에는 휴대폰도 바꿨어요. 여기에 그 소위 말하는 문고리 3인방이라는 사람들도 휴대폰 다 초기화시키고 막 네. 문 잠그고 막 그랬었던 거. 이게 증거인멸이라는 게 구속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게다가 그렇죠. 수사기관의 정당한 요청에 불응할 가능성도 차고 넘치죠. 그때 대선 전에는 대선 전이라 못 간다. 대선 후에는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지도 아프기도 않았고 그리고 특검에 와서도 자기 힘드니까 가겠다고 했는데 사실 특검 입장에서는 말릴 이유가 없었어요. 다 이미 폭탄 터트려 줬으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본인이 갑자기 수사를 중단하고 가겠다고 했을 때 이것 또한 사유가 된다. 땡큐 하고서 오케이 가시죠 이렇게 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날인가 전전날에 제가 그 참고인 조사를 받거든요. 예. 저보다 짧게 받으셨더라고요. 아. 저희 그 김태열 그 예. 이한솔 소장님이 받으셨던 게 7시간 8시간이었는데 그분 저희 그 조서 열람을 제외하니까 저희가 김건희 씨보다 더 오래 받았더라고요. 근데 왜 특검이 보내줬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제 생각엔 특검은 가겠다고 했을 때 땡큐 하면서 보내줬을 그날도 거다.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특검은 계속 예스 예스 이러면서 보내줬을 것이다. 그 대부분 구속을 생각하고 있을 텐데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 최혜정 부부장도? 뭐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네. 너무 법조인이라 이게 100%를 말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 이거는 사실은 만약에 어떠한 사유를 들지는 모르겠지만 기각이 된다면 이거를 사법부가 받아낼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갈지가 더 궁금해요. 만약에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그러면 광화문에 또 모여야죠. 네, 그때는 광화문이 아니네. 서초동으로 가서 법원 앞으로 모여야죠. 왜냐하면 이 그리고 판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원 삼형제 뭐 이러면서 예, 나오는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명. 네, 수원 브라더스 3인방.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그 증거인멸은 도처에 깔려 있어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증거인멸에 소요될 수 있는 시간이 부여가 되었죠. 무려 7, 8개월이 부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야 지울 수 있는 건 싹 다 지워라고 할 거고 물론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보면 정말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예,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너무 이상하잖아요. 브라질의 아브레우 박사가 난데없이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포항 영일 만에 석유가 나온다고 하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도 좀 납득하기가 어려웠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부산 엑스포와 관련해서도 의문점이 많이 있고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수사할 게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단 지금 드러난 것 이외에 윤석열 정권 3년간 있었던 기이한 행각들에 대해서 다 한번 들춰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은 다른 특검과 달리 다시 특검법을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시 만들어서 김건희 특검은 연장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구속영장 관련해서 혹시라도 기각이 된다면 보통 이런 논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미 물증이 너무 많이 확보됐고 입증이 충분히 되어 있고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았다라는 논리로 가끔 저희 변호인들도 그런 거 주장을 해서 기각을 받아내긴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쉽지 않은 게 이미 진술 통제나 진술 오염의 우려나 그 정당한 요청에 부름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너무 많이 보여주셔서 이 가능성이 그나마 유일한 가능성인데 그것도 쉽지 않을 거다.